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현상은 왜 그토록 귀남을 잡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 이야기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두 사람의 이야기죠. 북한을 탈출하려고 하는 중사 귀남과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보위부 간부이자 유망했던 피아니스트 현상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중요한 대화가 있죠. 귀남을 챙겨주는 현상이 제대를 앞둔 귀남에게 좋은 보직을 줍니다. 사단장 직속 보좌죠. 그런데 귀남은 탈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대를 옮기게 되고 다시 군 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북한의 현실로 볼 때 현상의 배려는 좋은 조건일 수 있죠. 단 그냥 그렇게 북한에서 살아간다는 조건에서는요. 하지만 귀남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상은 허튼 생각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죠. 현상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귀남의 탈출 계획을요. 귀남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남은 왜 내 앞길을 마음대로 정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현상은 그럼 네 앞길을 네가 정하니? 라고 되묻죠. 탈출을 시작하는 귀남을 현상이 미친 듯이 추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뢰밭조차 성큼성큼 뛰어들어가고 남방 한계선 라인까지 총을 들고 쫓아오죠.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현상은 그토록 미친 듯이 귀남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책임감도 있겠고 징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이 영화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성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옥을 실제로 만드는 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담고 있죠.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감옥은 누가 만든 것인가? 환경인가? 주변 여건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 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단순히 북한이라는 장소를 빌려온 거죠. 현상은 왜 그토록 귀남을 잡으려고 했던 걸까요? 첫째로 현상이 지켜야 되는 자존감 때문이겠죠. 유망한 피아니스트였던 현상입니다. 꿈을 먹던 피아니스트였던 시절에는 귀남에게 도전하는 아문센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현상도 그런 진취적이고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체제나 환경의 영향으로 꿈을 접게 됩니다. 보위부로 들어오게 되죠. 현상은 실패를 했습니다. 도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기력함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갖는 실패감이 덜 부끄럽고 또 고통스러우려면 그 실패감을 동등하게 누군가도 느껴야 합니다. 그게 그나마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죠. 귀남은 단순히 탈주자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현상이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지키던 그런 체제와 현실이라고 하는 감옥이 부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한 게 체제와 현실의 한계 때문이라는 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변명이기도 했고 중요한 핑계였거든요. 그런데 귀남은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귀남이 성공하게 되면 현상 자신이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 운전병 아들인 귀남이 자신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것은 더 비참한 일이겠죠. 그래서 집요하고 잔인하게 귀남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건 결국 자신을 위한 거죠. 현상은 심리적으로 무척 불편해 보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의 꿈과 또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이 다르거든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현상은 운명이라고 하고 받아들이라고 하고 거기는 다를 게 있는 줄 아냐고 합니다. 그냥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사실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신을 설득해오면서 살아왔던 거죠. 스스로 위안을 거기서 얻습니다. 내가 못하는 건 내가 잘못된 건 아니야 라는 이유를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이겠죠. 누군가에게 보상도 하면서 확인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귀남에게 사단장 직속 보좌라고 하는 달콤한 자리도 내어주죠. 귀남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현상이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던 겁니다. 꿈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길지 모르는 심리적인 위험한 균열, 그걸 두려워한 거죠. 문제는 그 조마조마한 균열을 귀남이 들춰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든 상황이든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누구보다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현상은 광기 어리게 부하들을 지휘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죠. 자신이 감시탑에 올라가서 심지어 사격을 해댑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현상의 광기 어린 욕구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 못하는 열등감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형태로 표출이 된 거죠. 그건 역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전혀 통제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로 대신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역시 실패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인 불안을 억누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그 심리가 더욱 강했던 겁니다. 셋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 사람이 극명하게 갈라놓았던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방어도 있습니다. 현상은 그 감정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걸로 보이죠. 귀남이 마지막에 현상과 싸우던 대목에서 실패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귀남은 실패하려고 남 안으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현상은 어차피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도 실패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놓아줄 때도 가서 실패하라 라는 말을 하죠. 귀남은 북한에서는 실패할 기회조차 없다는 게 이유였잖아요. 현상은 나라고 하고 싶었던 게 없었겠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사실 비겁한 변명이었죠. 왜 현상은 하고 싶어도 못했을까요? 실패를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그건 현상이 누렸던 작은 성공들, 자신이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누리게 됐던 대가들 때문이겠죠. 보이브라고 하는 자리, 피아니스트였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고 전직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작은 성공들, 자신이 꿈꾸는 꿈과는 현실이 다르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기에는 충분하죠.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니까요.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사실 실제 감정이나 욕구와 정반대 행동을 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귀남의 도전과 성공은 스스로 속이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비겁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삶이 무가치해져 버리는 거죠. 현상에게는 자신의 삶 전체가 걸린 일이 돼버린 겁니다. 넷째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뭘까요? 귀남의 질주 장면이었죠. 지뢰밭을 뚫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렇게 질주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새벽빛이 어둡다가 밝게 떠오르는 태양까지 그것을 배경으로 계속 귀남이 달리던 장면이 참 감동적이고 뭉클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질주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더 가슴 벅찼던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이들을 응원하던 장면을 시간이 바뀌면서도 달리는 그런 귀남이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던 귀남이의 원동력은 하나였겠죠. 죽어도 내가 살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대사처럼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겠죠. 남방 한계선 바로 앞에서 총을 겨누다 돌아서게 되는 현상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귀남을 추격하면서 결국 현상 자신도 그 남방 한계선까지 왔거든요. 자신도 바로 몇 발 내딛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 자유입니다. 어쩌면 진짜 자신의 꿈을,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덩달아 오게 된 거죠. 따라오게 된 거죠. 바로 코앞에 두게 된 거죠. 현상은 귀남보다 자유와 꿈에 대한 경험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현상은 발길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귀남이 죽을 힘을 다해왔던 경계선에 현상도 마찬가지로 왔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돌아섭니다. 어릴 때부터 쇠사슬에 길들여진 코끼리가 성장을 해서도 여전히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고 하잖아요. 실패에 대한 심리적인 두려움에 길들여진다는 건 생각보다 더 현상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길들여진 노예로 사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도 귀남처럼 꿈이 있지만 그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만든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현상은 생각을 하고 운명이라고 하고 자신을 지켰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변명도 하고요. 하지만 현상 자신을 가둬두고 죽여갔던 건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감옥을 스스로 만들고 가둬버린 건 바로 현상 자신이었던 거죠. 장소만 빌려온 것일 뿐 오늘을 살아가는 삶과 비슷해 보이죠. 살아가는 시스템이 견고합니다. 우린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죠. 마치 운명론자처럼 살잖아요.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것들이 기계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네 앞길을 네가 정하니라고 하는 현상의 말처럼 생각보다 현대인들도 자신의 인생이나 운명을 스스로 정하는 그런 선택사항들이 많지 않죠. 허튼 생각 말고 받아들이라고 현상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 현상의 말이나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라고 하는 현대인의 말이나 좀 비슷하죠. 누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기꺼이 실패하려고 나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속에서 지뢰밭을 지나 시간의 흐름을 따라 들판을 달리던 귀남과 또 마침내 남방 한계선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절하는 귀남이의 모습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자신의 인생의 주체권을, 주도권을 갖고 열심히 개척해가는 사람들에 대한 멋진 응원을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집요했죠. 죽더라도 자신의 주체성을 찾으려고 했었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변명을 위해서 집요했었던 구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